네, 다음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네. 가만 놔두면 떨어질 집값 정부가 또 부추기나 기획 기사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편이 이제 용산 정비창 등 서울 재개발 사업에 대한 막대한 특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님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주된 기자님과 그 내용이에요. 네. 네, 네. 보통 오마이뉴스는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평가를 받고 또 보상도 받고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쪽에 보수 쪽에 뭐 조중동에 있다고 하면은 뭐 한 경우 이렇게 예. 묵죠 보통. 예, 그래서 네. 이제 반대되는 쪽인데 거기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한 거라서 좀 의외여서 아마 이 기사를 좀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요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네. 정부가 민간 통제를 했던 규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지금 공공이 하는 것들은 다 풀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맞죠? 헷갈립니다. 네네. 네. 그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 조합원 분담금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공공이 대납을 하고, 사익 보존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 개발하는 것들 그런 쪽으로는 규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입지도 좋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니까.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떨어질 집값. 이 표현 되게 좋네요. 이거 제가 늘 쓰는 말이잖아요. 아마 이 기사 쓰신 분도 제 블로그나 제 칼럼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만 냅두면 떨어질 것 같고요. 이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공공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은 다 도돌이표인데 2017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 플랜 뭐 싱가포르에서 발표하셨다가 그 된소리를 맞았잖아요. 국토부에서 바로 막 내리라고 했었는데 네. 일단 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안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할 거니까.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딱 저지시켰죠. 그리고 올랐거든요. 저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올라갈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가 원래 여의도랑 용산 개발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150층 개발하려고 하다가 그냥 자주됐다가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거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래 계획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자꾸 막 빨간색을 칠해줘요. 그래서 자꾸 지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 뭐 있나 보다. 여의도에 뭐 있나 보다. 막 올라가는 거죠. 냅두면 빠지거든요. 여의도도 지금 잘 가다가 지금 재개발이 좀 재건축이 좀 늦어지니까 알아서 조정 좀 살짝 되잖아요. 그렇게 좀 이게 시장에 조정을 하는 것들인데 자꾸 이번도 그냥 냅두면 그냥 공고 개발하게 되면 그냥 개발하면 되는데 또 빨간색을 친 겁니다. 여기는 혜택도 줄 것이고 혜택을 뭐하러 줘요 여기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집인데 그런 부분도 있죠. 결국은 조금 시장을 조금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전세 11억, 매매 18억. 잠실 갭 투자 살아나나 7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갭으로. 다 부자시네요. 이거 7억 정도는 갭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네. 여기서 용어를 조금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누명을 씌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그것만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S 리센츠는 잠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죠. 뭐 네. 전국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해도 돼요. 강남권 수요고 여기는 송파구지만 강남이라고 보셔도 되는 입지고요. 그래서 이제 34평, 그러니까 85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인데 그게 좀 많이 비쌀 때는 22억. 쌀 때는 18억. 거기서 좀 박스권입니다. 12억, 18억에서 22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22억까지 갔던 LS 리센츠가 18억까지 내려왔고 전세가 여기가 보통 이제 8억, 9억 정도 했었거든요. 예, 그게 좀 올라가서 11억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가 8억 할 때 그리고 저기 매매가가 12억, 22억 할 때는 14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근데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와서 지금 7억 갭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억 대보다는 투자 금액이 반으로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7억을 갭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니 갭이 7억인데 그걸 갭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갭 투자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잠실, 리센츠, 엘스에 얼마나 살고 싶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기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고요. 탄천만 건너가게 되면은 양재천이죠. 양재천 건너가게 되면은 그 대치동이 있어요. 한강뷰가 가능한 그 동도 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엘스랑 리센츠는 한강뷰가 이렇게 좀 아름답진 않아요. 네. 한강뷰를 고려 안 하고 져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입지도 좋고 학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가 학원가도 좋고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었는데 그동안 비싸서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여기 또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단은 여기를 사고 싶은데 18억이라 하더라도 15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이 10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일단 사두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7억만 있으면 사두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누가 사겠느냐? 투자하는 사람들도 사겠죠. 근데 투자한다 하더라도 단기 투자가 아닐 거예요. 여기는 아마 5년, 10년 갖고 갈 생각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시장에 결연 행위를 주지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 10년 후에 내가 살고 싶은데 그때는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살겠죠.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래서 일단 사두고 그때 내가 들어가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투자가 여기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유의미한 기사인데 투자자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 3년 안에 이걸 뭐 세차를 낸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대다수는 그게 아니라 장기 동안 사둘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요? 왜냐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 끼고 사는데 나는 딴 데 지금 다른 데 전세나 월세 사는데 여기를 전세 월세 주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죠. 그걸 투기로 보는 거예요. 그걸 아예 투기라고 아예 명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누가 누명을 씌기 위해서 명명을 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10년,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정도 보유하는 사람들은 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에 안정을 준 거죠. 왜? 안정적인 전세를 공급해 줬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엔 꼭 필요하거든요. 정말 필요하고 진짜 오히려 임차인들한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오해들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대결 구도로 간 게 아니라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 임대시장 100% 중에서 공공은 15%밖에 안 되고요. 85%가 민간일 텐데 민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다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하남 교산에서 강남역까지 30분이면 간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확정. 3기 신도시 뭔가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러면 혹시 이게 뭐 예타가 면제된다든지 저도 이제 막 기사를 읽다 보니까 착공이 뭐 날짜가 정해졌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나 봤더니 그런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빨리 될까요?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계획들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속도를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는 하나 뭐냐면 이제 GTX-C가 과천 이제 중앙청사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판교랑 그건 이제 그 위례신사선이 있고 이제 과천 이제 위례선이 있는데 그 부분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연장해서 그 GTX-C 노선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환승해서 강남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강남권에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노선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광역교통망의 대책일 텐데 일단은 원래 또 그 3호선이 연장이 있었는데 그걸 또 뒤로 또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시장의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다 잘났고요. 제 의견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다 똑같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들을 막 이것저것 다 취합해서 들려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막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제 생각에는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반응이 좋은 것들을 취합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확정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개통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해요. 근데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들 저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런 기사들을 보거나 이런 발표를 보는 저같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요. 첫 삽이 뜨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믿지 마시고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방은 특히 그렇고요. 호재가 호재로 끝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TX A, B, C가 언제 나왔어요? 2000년도 중반에 나왔잖아요. 아직도 지금 삽을 못 든 구간이 두 감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방송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고 박시다님이라고 해서 황성환 대표님이시죠. 대한민국 교통 호재 분석에 있어서는 1인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 모시고 방송 2개 녹음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그분은 이제 어떤 것들이 진짜 호재인지 그런 호재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거 들어보면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건 정말 호재가 맞는지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소장님. 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네. 방사광 가속기가 뭐길래 일주일 만에 1억 오른 청주 아파트. 외지인 갭 투자비로 지역 실수요까지 몰려서 2억대 거래됐던 아파트 호가가 5억까지 급등했다. 주말마다 집 보겠다 문전성시. 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저는 일단 이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방사광 가속기라는 용어도 낯설고 이게 왜 호재가 되어서 이렇게 청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어떤가요? 호재가 맞습니까? 호재가 맞죠. 네. 확정이 된 거고 네. 지금 뭐 민간 돈도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1조 정도 들여서 이런 이제 방사광 가속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이것들은 이제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같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체들이 올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것들이죠. 결국 기업체들이 오게 되면은 주택 수요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청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시세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가 맞긴 한데 네. 이게 얼만큼 큰 호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뭐 다른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온 있었죠. 예가 있었나요? 이래서 저는 이거 기업도시, 혁신도시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대를 하셨던 것들보다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블랙스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대대로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정확히 들어올 거고 그 기업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따라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한번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종시 처음에 만들 때 사람들이 안 내려갔거든요. 나중에 내려왔던 것들은 세종시가 좋아진 다음에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세종시 초반에는 완전 미분양이었습니다. 580만 원의 분양에도 미분양이었다가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냐면은 2017년도, 18년도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한 7, 8년 만에 올랐기 때문에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거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일자리가 좋다기보다는. 근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방사광 가속기 하나 생기는 거 가지고 거주 환경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랑 같이 거주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데 이거는 수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생각보다 그 수가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삼성동에 GBC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 GBC 건물에 몇 명이 근무할 것이냐. 맥시멈 3만 명이 근무해요. 건물 하나에. 그것들은 그냥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3만 명이 근무할 것이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 3만 명 단위로 이상으로 일자리가 증가한 건요. 아산탕전 개발할 때 삼성전자 만들 때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 급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막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큰 주택들을 사는 것들보다는 아마 한동안은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을 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작은 뭐 소형이라든지 그런 주택들을 살다가 괜찮으면 옮겨올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근처보다는 조금 오히려 청주의 메인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주택가라든지 메인 지역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구축해서 일단 사시면서 간을 보다가 좋으면은 큰 돈을 주고 갖고 새 아파트로 가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블랙스완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기사 여기까지입니다, 부장님. 네. 네.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었다가도 지금 고등학교 개학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가 풀려나간 것 같으니까 여름 때는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 가지고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